네, 오늘은 지난주에 나왔던 국토교통부의 자금 출처 조사 보도 자료와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이런 보도 자료가 있었어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투기 수요와 시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고강도 실거래 집중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어떤 분들이 조사 대상이 됐을까요? 어떤 자금 조달 계획서가 조사 대상이었을까요? 보니까 2019년 8월 이후에 전체 자금 조달 계획서를 확인했대요. 그럼 8월 이후의 거래는 얼마나 많았을까요? 두 달 동안 28,140건, 상당히 많은 거래들이 있었죠. 이 중에 2,200건 정도를 이상 거래라고 판단했고, 그 중에서 실제로 조사한 건 1536건을 조사했네요. 어떤 건이죠? 매매 계약이 완료된 그런 건 1536건인 거죠. 두 달 동안 조사를 진행했어요. 실질적으로 소명자료 제출이 완료된 991건을 검토했네요. 이 중에서 532건을 국세청에 통보했어요. 그러면 다른 건 어떤 걸 조사했을까요?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래요. 23건. 그리고 서울시에서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예정이래요. 대부분 국세청에 통보하는 거래들 위주로만 본 거네요. 그죠? 국세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지만. 도대체 국토교통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을까요? 차입금이 과다한 거래, 미성년자 거래, 편법 증여 의심 거래.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어떤 거였냐면 가족 간의 대차 거래, 돈을 빌리고 받은 거래, 차입금이 과다한 거래, 현금 위주의 거래. 이런 걸 이상한 거래들이라고 판단을 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례. 미성년자 A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 소유의 금전으로 추정되는 6억 원을 부모와 친족 4명에게 분할 증여를 받아서 아파트를 매수했대요. 일단 6억 원을 왜 나눠서 증여받았을까요? 부모님이 6억 원을 증여했다고 볼게요. 증여세 얼마 내죠? 1억 1,400. 만약에 부모님은 2억을 주시고 나머지 친척분들이 1억씩 주신 거예요. 아까 상황에서. 그러면 증여세가 얼마죠? 6,500만 원. 증여세가 꽤 많이 줄죠? 5천만 원 가까이 줄잖아요. 이렇게 할 만하네요. 그쵸? 근데 분할 증여하면 안 되나요? 친척분이 저한테 돈을 줬는데 증여세 신고를 한 거예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않죠? 되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거래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왜 문제가 되죠? 이 1억 원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친척분들이 줬다는 그 1억 원.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그게 부모님 통장에서 나와서 친척분을 통해서 나한테 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친척분한테 증여했고 그런 게 다시 나한테 증여됐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증여세가 엄청 늘어날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본세만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 관련된 가산세 40%가 적용될 수 있을 건데 이자 10%까지 추가로 적용되겠죠. 상당히 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을 거예요. 상담하시는 분 중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현금으로 이체되면 그걸 국세청에서 어떻게 증명하냐? 그럼 괜찮은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모님의 출금 내역이 있겠죠. 아니면 부모님 통장에 큰 금액이 다른 누군가한테 이체된 내역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현금화 했다고 과연 모를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정말 현금이 갑자기
친척분한테 생겼다고 하면 그거 자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세청이 이 사건을 조사했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조사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두 번째 사례 볼게요. 40대 부부 B는 남편의 부모로부터 5.5억 원을 무이자로 차입했대요. 이게 만약에 징여라면 징여세 얼마 낼까요? 5억 5천이죠. 징여세 9천만 원. 만약에 징여가 아니라면요. 징여가 아니라면 어떻게 과세되죠? 징여가 아니면 잠깐 빌렸다고 소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얼마의 이자가 적정 이자라고 상증세에서 보고 있나요? 4.6%죠. 계산해 보니까 2,530만 원이네요. 근데 이 2,530만 원이 1,000만 원보다 큰 금액이죠. 그러면 이 이자 차액 자체를 징여 재산가액으로 보는데 부모와 자식 간이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2,500만 원을 징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징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이 되네요. 그럼 징여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40대 C는 차입 관련 증명 서류 및 이자 납부 내역 없이 이게 있으면 괜찮다는 건가요? 이자 납부 내역 있으면? 그건 의심거래로 안 봤다는 건가요? 어쨌든 형제로부터 7.2억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32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했네요. 징여라면 징여세 얼마죠? 7억 2천에 대한 징여세는 1억 5천3백이에요. 징여가 아니라면 어떻죠? 마찬가지로 7억 2천에 상증세법상 적정 이자율로 보는 4.6%를 곱했어요. 곱해보니까 3,300이었죠. 그러면 이 금액을 1,000만 원과 비교했을 때 크잖아요. 이게 징여라고 본다면 징여세는 200만 원. 사실 형제 자매 간에 자금 이체 내역이 있는데 이걸 징여로 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부모님은 자녀한테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자금 이체 자체에 대해서 상증세법에서 어떻게 보냐 하면 자금이 이체됐다는 이 사실만으로 징여로 추정한다고 보지만 형제 자매는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돈이 많다면 형제 자매끼리는 징여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게 더 일반적인 거래죠. 과연 이거를 어떻게 국세청에서 증명해낼지 진짜 전 궁금한데요. 저는 이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를 보면서 이런 자금 출처와 관련된 편법 징여가 의심되는 그런 사례들은 그냥 가만히 뒀어도 국세청이 알아서 파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미리 언급하거나 통보하지 않아도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아마 국세청이 증거까지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지서를 보냈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미리 건드려봤자 우리가 징여세로 거둘 수 있는 금액이 과연 많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할해서 증여한 분들 있죠. 이렇게 분할해서 증여했던 분들, 이분들이 과연 준비를 안 했을까요? 진짜 궁금한데 과연 이 거래, 주요 국세청 통보 사례 1번의 이 거래가 국세청에 갔을 때 징여세가 과세됐을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제재가 있었을지 진짜 궁금해요. 이렇게 만드는 분이라면 미리 많이 준비했을 텐데 과연 이걸 국세청에서 과세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증거가 분명한 분들도 있어요. 현금 출금 남기고 그걸 현금으로 다시 입금한 내역이 있다면 대부분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미리 준비한 분들도 분명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무작정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한다고 과세되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도 정말 의심스러운 거래였다면 국세청이 더 효과적으로 더 높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자금 출처 조사까지 직접 수행하려고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